안녕하세요. 고감 꼼꼼쌤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의 비밀스러운 에피소드들을 살짝 공개해보려 해요.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겪는 다양한 슬픔과 기쁨이 엮여 있죠.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자, 그럼 학교일지 시작합니다. 41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5분 대기조였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가 안전하게 교실에 들어설 때까지 기다리며 늘 5분만큼의 여유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5분은 끝이 없는 긴장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자유로운 영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호기심이 넘치고 겁도 없어서 세상에 대해 알아가려는 열망이 가득한 아이입니다. 길가에 자생하는 식물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아파트 단지의 꽃송이 개수를 세며 지나다니는 길고양이에게까지 정을 주는 모습은 정말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움은 때로는 고집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든 해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죠.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로 진학한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은 매일매일 저를 끊임없이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작년 동안 저희 아들은 점심 급식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매일 먹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며 급식 시간만 되면 단단히 버티기 일쑤였습니다. 아침잠이 많아 아침을 거르고 가는 날은 오후 시간이 되도록 배가 비어있는 일이 잦았습니다. 알림장이란 것도 써본 적이 없고 숙제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사와 방과 후 학원 선생님들께서도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바지에 실수를 해서 돌아오는 날도 잦았고 수업 시간에 사라지거나 방과 후에 산으로 길로 사라져서 찾아다니는 일이 거의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학교나 선생님, 방과 후 학원 선생님들께서 전화를 주시면 그제야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일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수업 중에도 문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방해하고 수업 중에 뒤로 가서 줄넘기를 하는 등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우개는 이틀도 버티지 못하고 사라졌고 연필은 늘 어딘가로 없어졌습니다. 가방도 늘 어디론가 두고 다니곤 했죠. 그로 인해 학교에서나 동네에서, 산에서, 아파트에서 저희 아이의 이름을 보시면 찾아다 주기도 했습니다. 나무에 걸어놓고 가시기도 하고 학원에 맡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그만큼 동네와 학교에서 유명한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며 간절히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은 밥 한 숟가락만 먹기, 학교에서 나오지 않기, 화장실에 잘 가기, 가방 꼭 챙기오기. 다른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저희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매일매일 똑같은 약속을 반복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저 아이가 수업 시간에 앉아 있기를 바랐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만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박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작은 바람이 이루어지기까지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죠.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야 할지, 무엇을 더 해주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아이가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여전히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더 이상 제 방식대로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의 자연스러운 성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의 고통과 불안이 쌓여가는 속에서 저는 아이가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탐험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자유로운 영혼을 존중하고 그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 아이가 학년이 바뀌어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 해의 첫 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선생님인 한사랑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개학 첫날
아이가 알림장을 써왔다고 하여 첫날이라서 그런가 보구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알림장을 계속 써오자 이놈 봐라, 웬일이지? 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 달째가 되자 그 글씨가 또박또박 삐뚤어지지도 않고 깔끔하게 쓰여 있는 걸 보면서 저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알림장을 잘 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점심도 먹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무슨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수업 시간에 나가거나 학교를 탈출하거나 가방을 두고 오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진짜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한 것 같았죠. 물론 우리 아이는 여전히 고집이 세고 자유롭고 호기심이 왕성하며 관찰력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도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다시 5분 대기조로 긴장하고 살았지만 제가 뛰어가야 할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받아쓰기를 100점으로 받아오고 학교 숙제를 잘 해가며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쁜 소식은 학기 초에 새로 사준 필통이 아직도 아이 가방에 잘 보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우개는 선생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었는데 무려 3주째나 사용 중이네요. 예쁘게 가지런히 있기를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아이가 그렇게 오래 사용하는 모습을 보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틀린 글자를 지우개로 지우고 반듯하게 다시 쓰는 법도 배웠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보이고 왔어.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뭘 보여? 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범, 이 말을 듣고는 제 얼굴에 저절로 웃음이 번졌습니다. 정말 재밌죠? 요즘은 매일 아침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늘도 꼭 보이고 와. 이 작은 격려가 아이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매일매일 행복과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는 아이의 자유롭고 독특한 성향을 존중하며 그가 스스로 원하는 대로 세상을 탐험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아이와 함께 학교를 가면서도 평온한 마음으로 그가 학교 생활을 잘 해내길 응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꼭 보이고 와 라는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큰 의미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보람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들을 조금 더 기쁘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학교에서 개최된 학부모 재능기부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총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10개 부스에서 선착순으로 65명이 완주하여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행사에서 한 부스를 운영하며 재능기부 봉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준비와 운영으로 매우 바쁘다 보니 저희 아이를 챙길 여유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 아들은 원래 규칙적인 일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부스를 모두 완주하는 것이 그의 능력으로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 65명 중 한 명으로 선물을 타왔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가슴은 벅차오르고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의 작품은 부스마다 완성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는 끈기와 열정으로 줄을 서고 부스에서 해야 하는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스티커를 받아 완성해냈습니다. 그 작은 성공이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와 함께한 모든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요즘 정말 기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행복 사이에 가끔씩 울컥할 때도 있습니다. 그간의 어려움과 고통을 딛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단지 아이가 교실에 앉아만 있기를 바랐던 제가 이제는 그의 작은 성취를 통해 큰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이를 잘 지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변화는 마치 기적 같았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탁월한 지도력과 무한한 인내심 덕분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글을 통해서라도 제 마음을 전하려 합니다. 커피 한 잔, 카네이션 한 송이도 편하게 선물할 수 없는 세상에서 이렇게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다행입니다. 교육감님,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을 저희 아이에게 배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저희 아이는 2학년으로 반 배정이 되면서 아무도 맡고 싶지 않아 했던 아이였을 텐데 그를 잘 맡아주시고 이토록 큰 변화를 이끌어주신 선생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몰라 이 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그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사연 감사합니다. 항상 정신건강 바짝바짝 챙기십시오. 좋은 사연 있으시면 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사연 채택된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41번째 학교일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고강 꼼꼼쌤이었습니다. 아디오스.